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먼저 조용히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계단을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잠시 서서 쉬어야 하시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왼쪽 가슴이 쿵쿵 더 크게 뛰는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다기보다 마치 밤새 일을 한 것처럼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다고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지금 이 10분이 앞으로 몇 년의 심장 나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외래에서 같은 70대, 같은 75세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한 분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털썩 앉으세요. 선생님, 요즘 걸으면 가슴이 답답해서요. 또 다른 한 분은 똑같이 70대인데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동네 한 바퀴 걷고 왔어요. 숨은 조금 차도 괜찮아요. 하고 말씀하시죠. 나이는 같은데 심장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많은 분이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이에 심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게 관리되었는지가 문제다. 과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엔 심장 근육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혈관 벽도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똑같이 70세여도 심장 나이가 60대인 분이 있는가 하면 80대 이상으로 빨리 늙어버린 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나누어 봤더니 혈압, 혈당 수치뿐 아니라 하루 평균 움직이는 시간 10분 차이가 심장 사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지 10분이요. 마치 계단 몇 층 정도의 차이처럼 작게 느껴지지만 심장에게는 전혀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숫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세계 통계를 보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약 절반은 그 전에 심장에 큰 문제 있다는 진단을 못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정말로 이 숨참과 가슴 답답함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확신하세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의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선생님, 요즘은 장 보러 시장 한번 다녀오면 숨이 차서 집에 와서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혈관도 약간 좁아져 있었고 혈압도 들쭉날쭉했지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보니 이분의 하루는 거의 앉아서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TV 앞, 식탁 의자, 짧은 낮잠, 다시 TV. 선생님, 운동하라고 다들 그러는데 저는 무릎도 아프고 어디 나갈 기운도 없어요. 이 나이에 뭘. 이 말 혹시 당신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의사들 사이에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심장이 건강하다. 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연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운동을 크게 하지 않아도 하루 10분 정도의 짧고 규칙적인 움직임과 호흡 조절만으로도 심장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짧게, 자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숨이 차니까 쉬고 싶지, 호흡 운동을 더 하라고요? 그런데 심장은 마치 작은 펌프와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만 두면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수동 펌프를 떠올려 보세요. 가끔씩 규칙적으로 눌러줘야 물이 잘 올라오고 안에 있는 녹도 덜 끼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게 오래 누르면 고장 나지만 아예 안 움직이면 더 빨리 굳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려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헬스장, 비싼 운동기구, 복잡한 동작 없이도 집 안의자 하나만으로 심장 나이를 천천히 되돌리는 하루 10분 루틴을 함께 만들겠다. 는 약속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50대를 향해 가는 동세대로서 저는 이 루틴이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너무 많은 운동이 오히려 해롭다. 아니다. 조금은 강도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들이 분분하지요. 하지만 거의 모든 심장 혈관 전문의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하루 10분이라도 내 심장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귀찮다, 나이 탓이다 하며 또 미룰 것인가요? 잠시 손을 가슴에 올려 보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쿵, 쿵, 쉬지 않고 뛰고 있는 이 작은 펌프가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위해 몇 번을 뛰어줄까요? 하루 평균 10만 번입니다. 이 작은 근육이 10만 번을 쉬지 않고 뛰어주는데 우리는 하루에 겨우 10분을 내어 지켜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70세 이후 심장이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구체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하루 10분 루틴의 큰 그림을 하나씩 그려드릴게요. 조금 뒤에는 심장 건강을 숫자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하루 10분 공식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위험한 실수 3가지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나씩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죠. 조금 전 이야기 기억나시죠?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고 어떤 분은 천천히라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병명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먼저 세워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여러 가지 병 이름을 붙입니다. 검사지를 보면 EF, BNP, LDL 같은 낯선 영어와 숫자들이 줄을 서 있지요. 물론 이런 수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분의 심장이 얼마나 버틸 힘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심장 예비력이라고 부릅니다. 쉬고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는 분은 심장 예비력이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일을 시켜도 바로 지쳐버리는 약한 엔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70세 이후 심장 건강을 볼 때 이렇게 한 가지 기준을 씁니다. 당신의 심장은 숨이 찬 뒤 1, 2분 안에 다시 안정될 힘이 있는가?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심장 내과 의사들이 병원에서 자주 쓰는 기본 평가와도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 안에서 3란 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본 다음 숨이 약간 가빠졌을 때 의자에 앉아 봅니다. 그 상태에서 1분, 길게는 2분 안에 숨이 다시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잦아든다면 심장은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분도 안 걸었는데 숨이 많이 차고 앉아서 3, 5, 4분이 지나도 숨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건 심장 예비력이 이미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연구에서 70세 이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보행 테스트를 해보면 단지 6분 동안 어느 정도 속도로 걸을 수 있는지만 봐도 앞으로 몇 년간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심장 관련 문제로 고생할 위험을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 CT, MRI처럼 거창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숨이 찼다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만으로도 심장 상태를 상당 부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사들은 노인분들에게 걷기 테스트는 위험할 수 있다. 병원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의사들은 오히려 일상에서 작은 걷기 테스트를 자주 해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심장 상태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을 선택합니다. 위험한 수준의 무리한 걷기는 절대 피하되 집 안이나 집 앞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짧은 걷기 플러스 회복 시간 체크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내 심장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일까? 아니면 이미 한계 가까이 와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70세 이후 심장을 지키는 기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편안한 속도로 5분 정도 걸었을 때 심장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 둘째, 걸은 뒤 1, 2분 안에 숨이 어느 정도 다시 안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 과정을 하루에 한 번은 반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심장은 아직 훈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심장이 생각보다 더 지쳐 있구나 하고 지금 알아차린 게 앞으로를 위해서는 훨씬 다행인 일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도 아픈데요. 계단만 내려가도 관절이 쿡쿡한데 어떻게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 하루 10분 루틴은 무릎과 허리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심장은 살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설계할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호흡, 다리 쭉 뻗기, 발목 돌리기, 제자리에서 살짝살짝 발 들기 같은 동작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거칠게라도 가늠해보는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최근 일주일 동안 숨이 차서 멈춰 서게 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드물었다면 심장 예비력이 아직 꽤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의 매일 한 번씩은 가슴이 답답해서 멈춰서요 라고 느끼신다면 이제는 나이 탓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심장을 위한 생활 습관을 반드시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질문도 드립니다. 만약 오늘과 똑같은 생활을 앞으로 1년 더 이어간다면 당신의 심장 예비력은 지금보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더 나빠지겠죠. 그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심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숨참, 내일의 가슴 답답함, 다음 달의 피로감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사건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운 이 한 가지 기준, 숨이 찼을 때 1, 2분 안에 회복되는 힘을 심장에 남겨주자. 이것이 앞으로 10분 루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함께 만들 하루 10분 루틴은 바로 이 기준을 천천히 회복시키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기준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만 확인되어도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위험이 함께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거운 단어들 같지만 결국 뜻은 하나예요. 숨이 덜 차고 가슴이 덜 답답해지는 하루를 만드는 것.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시나요? 정말로 이 나이에도 심장 예비력을 되돌릴 수 있을까? 지금은 반신반의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 섹션에서 실제로 하루 10분 루틴을 통해 숨참과 가슴 답답함이 줄어든 70대, 8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수 있도록요. 그러니 지금은 심장 예비력이라는 이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섹션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병원 검진보다 왜 매일의 10분이 심장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러나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검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 초음파, 심전도, 혈액검사, CT. 이런 검사 덕분에 큰 병을 미리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검진에는 아주 큰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하루 그 시간의 모습만 찍어서 보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진 속 당신은 웃고 있지만 그날 하루 종일이 다 행복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하는 그날 아침의 혈압, 그날의 심전도, 그때 찍은 CT가 당신의 1년 전체 심장 상태를 대신해 주진 못합니다. 심장과 혈관에 쌓이는 위험은 검진 날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날들에서 만들어집니다. 늦게 자고 소금기 많은 국물을 자주 먹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참기만 하는 그 시간들 말이지요. 조금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하루 평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몇 년 안에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할 위험이 훨씬 높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검진 결과 정상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도 일상에서의 심장 예비력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좋은 검진 한 번보다 괜찮은 생활 습관 10번이 심장에는 더 중요하다. 검진은 문제를 발견하는 도구이지 예방해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근경색 같은 급성 심장질환은 검진에서 봤던 협착 정도와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아 보이던 혈관이 오늘 갑자기 안에서 피떡이 뭉치면서 막혀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검사했는데 괜찮다더라. 는 말이 꼭 오늘의 안심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하루 이 심장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입니다. 숨이 찼다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살짝만 움직여도 가슴이 쿵쾅거리는지, 계단 몇 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지 같은 아주 소박한 기준들 말이에요. 여기서 하루 10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10분 해서 뭐가 달라져요? 하고 물으시지만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안 하는 사람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꽤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 추가해도 혈압이 3호 정도 내려가거나 심박수가 조금 더 안정되고 밤에 잠들기가 쉬워졌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심장 예비력을 조금씩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여기서 조금 반전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의 심혈관 위험이 더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주말 운동은 검진처럼 일종의 특별한 이벤트에 가깝고 매일의 10분은 심장에게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어 하고 알려주는 작은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이 있어야 진짜 효과가 있다. 아니다. 고령층에게는 낮은 강도라도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70세 이후, 특히 심장과 혈관에 이미 부담이 있는 분들께 공통으로 권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둘째, 숨이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에서. 셋째, 하루 10분이라도 반복적으로 심장을 움직이는 것.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실까요? 지금의 나는 내 심장에게 얼마나 자주 연습할 기회를 주고 있을까? 검진은 큰 시험입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는 바로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모레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루 10분 루틴은 그 시험을 위해 심장이 매일 조금씩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는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날만 마음을 놓으십니다. 그러다가 석 달 뒤, 6달 뒤에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때 괜찮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숨이 더 차고 가슴 답답함이 더 심해진 상태로 오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검사 결과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회를 살릴지 흘려보낼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선생님 생활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심장 예비력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루 10분 루틴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 내가 너무 검사만 믿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이 깨달음 자체가 생활을 바꿀 힘의 씨앗이니까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볼까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쉰다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호흡을 한 번만 바꿔보아도 가슴 뛰는 느낌이 조금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호흡이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함께 배울 의자에서 하는 심장 보호 호흡법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동작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잠시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두실까요? 좋아요와 공유는 알고리즘에는 신호가 되고 저에게는 이 내용을 계속 만들어도 좋다는 응원의 표시가 됩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섹션 3에서는 집 안 의자 하나만 있으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호흡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심장 예비력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루틴, 같이 한 호흡씩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심장 이야기를 해 볼게요. 검사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가락과 어깨, 몸의 작은 느낌들을 통해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아픈 건 아닌데요. 왼쪽 어깨가 뻐근하고 등이 당겨요. 손가락 끝이 자주 저릿저릿하고 차가워요. 이게 혹시 혈관 문제일까요? 우리는 심장 문제가 있으면 꼭 가슴 중앙이 찌르는 듯 아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신호가 훨씬 더 우회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연관통 막힌 부위와 다른 곳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심장과 목, 어깨, 팔, 손은 같은 신경 경로를 일부 공유하기 때문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도 어깨나 팔, 손가락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 중 일부는 가슴 통증보다 왼쪽 어깨팔의 묵직한 통증을 첫 증상으로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이 뻐근하고 치통처럼 턱이 아팠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가슴을 꼭 움켜쥐는 영화 속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결국 검사해보니 심장혈관이 막혀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대부분 근육 관절 문제다. 심장과 연결 짓지 말자. 그래도 심장 환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비전형적인 통증을 보이니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해요. 어깨 통증 대부분은 근육 관절 때문이지만 평소와 다른 양상의 통증이 가슴 답답함, 식은땀, 숨참과 함께 오면 심장 쪽도 꼭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러면 일상에서 내 몸의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첫째, 손가락 끝과 손바닥의 온도와 색깔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번 내려다봐 주세요. 특별히 찬 곳도 없는데 손가락 끝이 유독 차갑고 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거나 하얗게 질려 보인다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초혈관 수축이 더 쉽게,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지요. 가볍게 엄지와 검지로 다른 손가락 끝을 눌렀다가 떼보세요. 하얗게 눌렸던 자리의 색이 다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린다면 혈류 순환이 예전만큼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으로 심장병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내 혈관 상태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해주는 작은 힌트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손가락 끝이 자주 시리고 저린데 그동안 추워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진 않으셨나요? 그 사소하게 느껴지던 신호가 실은 혈관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어깨와 목 주변의 묵직함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 경합골 안쪽, 목과 어깨 사이가 이유 없이 자꾸 뻐근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합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가슴 중앙보다는 왼쪽 어깨팔, 턱, 목 주변에 묵직하고 짓누르는 통증으로 느끼게 돼요. 특히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조금만 걸으면 어깨목이 더 아프고 쉬면 나아진다. 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심장혈관 협착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목 어깨 통증 대부분은 자세 문제다. 두려움만 키우면 안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묻습니다. 이 통증이 움직임과 상관없이 계속되는지, 숨참, 식은땀, 메스꺼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함께 오는지, 만약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순 어깨 결림이라고 넘기지 말고 심장 혈관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라고 권합니다. 셋째, 손가락과 발의 붓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지도 않았는데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발등이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갑자기 낀 듯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를 온몸으로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발, 발목, 손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 고이면서 부종을 만들지요. 물론 짠 음식, 오래 서 있는 습관, 정맥류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자꾸 붓기가 심해진다. 면 이것도 심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실까요? 나는 내 몸에 이런 작은 변화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을까?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 10% 남은 표시에는 크게 걱정하면서도 정작 내 몸이 보내는 경고 10% 신호에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 제가 드린 손가락 어깨 부종 이야기는 당장 심장병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한 번 더 내 몸을 들여다보자 라는 초대장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가 당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면 이제는 나이 탓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심장과 혈관을 돌보는 삶으로 방향을 바꿀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아, 이거 우리 부모님 혹은 배우자 얘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요즘 왼쪽 어깨 많이 아프지 않아? 이런 경우엔 심장도 한번 봐야 한대.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을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 특히 걷기보다도 부담이 적으면서 심장 펌프 기능을 도와주는 제자리 미니 스텝 운동을 함께 해볼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제 심장을 겁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는 근육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은 오늘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조용히 손가락과 어깨, 발목을 한 번 더 느껴보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을 조금 더 일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은 같습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 없이 집 안에서 짧게,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운동이 심장에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걸어요. 밖에 나가서 걷기가 귀찮고 날씨도 너무 덥거나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집 안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제자리 미니 스텝 운동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주변에 깔려 있는 작은 카펫, 전선, 낮은 의자 등을 잠시 정리해 주세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을 수 있는 위치라면 더 좋습니다. 혹시 모를 균형 문제를 대비해서 항상 잡을 수 있는 것 하나를 곁에 두는 게 안전해요. 이제 바르게 서 볼게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입니다. 무릎은 잠깐 살짝 구부려서 자물쇠를 풀어준다는 느낌을 주세요. 허리는 딱 펴려고 억지로 힘을 주기보다 정수리에서 실로 살짝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으로만 세워줍니다. 이제 오른발을 바닥에서 스와미츠만 살짝 들어 올려볼까요? 발바닥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톡 하고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왼발도 똑같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리에서 발 구르기라고 부르는 동작인데 오늘은 높이도 속도도 욕심내지 않고 마치 도레미 박자를 타듯이 천천히 번갈아 가며 발을 들어 올리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동작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발을 드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게 되고 심장은 그 움직임에 맞춰 혈액을 조금 더 세게 보내야 합니다. 결국 너무 무겁지 않은 부담을 통해 심장 펌프 기능을 살짝 훈련시키는 셈이죠. 연구들을 보면
이런 낮은 강도의 활동도 하루 누적 시간이 10월 분만 늘어나도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 놀라운 점은 빠르게 걷기, 조깅 같은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상적인 가벼운 움직임, NEAT, 비운동성 활동, 이 심장과 대사 건강에 꽤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거창한 운동복보다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루틴을 한번 짜볼까요? 1단계 워밍업 스텝 1분 제자리에서 발을 인 안처체미투만 들어 올리는 동작을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며 천천히 합니다. 이때 팔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흔들리게 두거나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균형을 잡으셔도 됩니다. 속도는 2, 3, 4. 박제 맞춰 약간 숨이 찰까 말까 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2단계 약간 높고 느긋한 스텝 2분 발을 조금 더 높이 5cm 이머지 정도만 들어볼까요? 무릎이 너무 올라오지 않게 허벅지가 약간만 움직인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호흡은 아까 배웠던 느린 호흡을 떠올리며 3걸음에 한 번 들이쉬고 4걸음에 한 번 내쉰다. 는 식으로 리듬을 맞춰보세요. 약간 숨이 가빠지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한 강도입니다. 3단계 팔과 함께 미니 행진 2분 이제 팔을 조금 더 활용해 볼게요. 제자리 스텝을 밟으면서 오른발이 들릴 때 왼팔이 앞으로, 왼발이 들릴 때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게 마치 천천히 행진하듯 움직입니다. 팔은 어깨 높이까지 올릴 필요 없습니다. 가슴 아래 정도까지만 가볍게 흔들어 주셔도 충분해요. 이때 어깨가 너무 뻐근해지지 않는지, 가슴이 과하게 답답해지지 않는지 계속 스스로 체크해 주세요. 4단계 속도 줄이기 마무리 스텝 1분 마지막 1분은 다시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처음 워밍업 때의 낮은 스텝으로 돌아옵니다. 점점 발 높이를 줄이고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심장 박동이 서서히 가라앉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 6분 정도가 지나갑니다. 여기에 앞에서 배운 호흡 4분이 더해지면 호흡 4분 툴라 미니 스텝 6분으로 하루 10분 루틴이 이미 완성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학계 논쟁도 잠깐 짚고 갈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층에게는 이런 가벼운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이미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70대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이라도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특히 심근경색 협심증 위험이 있는 분들께 후자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조언을 드리게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지키려다 오히려 무리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이 정도로 천천히, 조금만 움직여도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선생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을 두고 몸을 움직인 시간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잠시 조용해지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실제 했느냐입니다. 모범 답안 같은 운동 계획 30분보다 지금 집 안에서 실제로 밟고 있는 이 6분의 스텝이 심장에게는 훨씬 더 값진 선물이에요. 혹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 마음을 잊기 전에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바로 한 번만이라도 따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나중에 다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영상에 북마크를 해 두시거나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두셔도 좋아요. 엄마, 아빠, 이거 집에서 하는 운동인데 10분이면 된대.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을 오늘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낮에 심장을 부드럽게 깨워준 뒤 저녁 5분 동안 어떻게 심장과 혈관을 정리해주면 좋은지 잠들기 전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숨이 덜 차고 가슴이 덜 답답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의 마무리까지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TV 소리, 휴대폰 불빛,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가 뒤섞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심장을 위해 쉬어준 시간은 몇 분이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서서히 브레이크 쪽으로 기어를 바꾸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활발하게 일하는 교감신경이 서서히 물러나고 밤에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점점 앞에 나와야 하지요.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야 심장 박동도 잔잔해지고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밤새 심장이 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TV 뉴스, 자극적인 드라마, 스마트폰 화면, 늦은 식사, 카페인. 이 모든 것들이 밤이 되어서도 교감신경을 깨워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었는데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심장이 쉬지 못한 사람처럼 더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죠. 조금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강한 빛을 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단지 화면을 오래 본 것뿐인데 왜? 하고 의아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강한 빛과 자극적인 내용이 밤에도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심장과 혈관이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화면 시간이 직접적으로 심장병을 늘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문제는 화면 그 자체보다는 그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 패턴 전체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explains 합니다. 화면이 심장을 직접 망가뜨린다기보다는 심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쉬는 시간을 되찾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5분, 딱 한 번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리해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침대 옆이나 소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심장 마무리 루틴을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1단계, 화면 끄고 조명 낮추기 1분. 우선 TV와 휴대폰부터 잠시 꺼보겠습니다. 완전히 끄기 어렵다면 최소한 화면 밝기를 낮추고 알림 소리만이라도 잠시 꺼두세요. 대신 집 안조명을 조금 낮추고 노란빛이 나는 조명을 켜두면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기에 훨씬 좋습니다.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몸은 아, 이제 진짜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조명이 바뀌는 순간 심장 박동이 아주 약간만 느슨해지는 것을 민감하신 분들은 직접 느끼기도 합니다. 2단계, 침대 소파에서 하는 누운 호흡 2분. 이제 침대나 소파에 편안히 누워볼까요? 허리가 불편하다면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받쳐주면 더 편안합니다.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둡니다.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아니라
배가 먼저 올라오는지 느껴보세요. 그 다음 1초 정도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누운 자세에서 배호흡을 할 때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 잘 돌아와서 박동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서 누워서 하는 느린 호흡을 꼭 넣어두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숨만 쉬는데도 심장이 덜 뛰는 느낌이 나는 게 신기하다. 바로 그 순간이 심장과 신경계가 동시에 휴식 모드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단계 누운 채 다리발 가볍게 털어주기. 1분. 이제 다리 쪽 정리를 조금 도와줄게요.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발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시계 방향으로 5바퀴, 반대 방향으로 5바퀴. 그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주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 동작은 하루 종일 아래로 쏠려 있던 혈액이 조금 더 심장 쪽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께는 이 루틴만 추가해도 다리가 조금 덜 무겁다 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4단계 심장에게 쓰는 10초 메모 1분. 이번에는 마음쪽 정리입니다. 침대 옆에 작은 메모지나 공책 하나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리며 이렇게 적어봅니다. 오늘 내 심장이 수고한 일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온 것, 손주와 10분 동안 통화한 것, 짠 국물을 반 공기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것 하나만 적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끝내보세요. 그래도 오늘 잘 버텨줘서 고마워. 조금 감성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런 짧은 감사 메모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에서 혈압과 심박동 변이도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지요. 물론 모든 학자가 이 효과를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표현이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 는 신중한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잠자리에 들 때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심장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여기서 조용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당신의 심장은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뛰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4단계 루틴을 다 합쳐도 5분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조명 낮추기 1분, 누운 호흡 2분, 다리발 정리 1분, 10초 메모 1분, 아침에 호흡 4, 5분, 낮에 다리 스트레칭 5분, 여기에 저녁 5분 정리 루틴까지 더하면 이제 당신만의 하루 10분 심장 루틴, 이 하루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루틴을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에 한번 저녁 5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고 댓글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한 줄 약속이 내일 저녁에 다시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 루틴을 함께 할 때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기준선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심장 루틴입니다. 당신의 약, 당신의 심장, 그리고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조화롭게 맞물려야 하는지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혈압약, 심장약을 이미 여러 개 드시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러울까봐 무서워서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혈압약, 심장약은 당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동입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갑자기 끊거나 용량을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수년 동안 몸이 약에 맞춰져 있는 분들은 갑자기 약을 줄이면 오히려 혈압이 튀어오르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단기간에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과학적인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약을 꾸준히 잘 먹도록 하는 것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위험을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혈압을 몇 년간 잘 조절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심혈관 사건 발생률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놀라운 건 이런 연구들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을 처방대로 제대로 먹지 않는 것, 복약 순응도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몇 번은 약을 빼먹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혈압 괜찮다길래 며칠 쉬었어요. 어지러워서 스스로 횟수를 줄였어요. 같은 이야기도 흔하지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루 10분 루틴과 약을 둘 중 하나로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둘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하시면 좋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약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시간 용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생활 습관 변화와 운동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셋째, 운동을 시작해서 혈압이 좋아지고 있다면 약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조절해야 한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어지러움, 넘어짐, 실신 위험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가 눈앞이 하얘지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혈압약, 인유제, 심장약을 함께 드시는 분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루틴을 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꼭 지켜줬으면 해요. 약 먹는 시간과 운동 시간을 너무 바짝 붙이지 않기. 특히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는 분들은 먹고 나서 30분, 10시간 정도는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바로 격한 동작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호흡 스트레칭, 미니 스텝 운동은 강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약 먹기 전이나 약 먹고 한참 지난 뒤 몸 상태를 보면서 시작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운동 전후로 혈압을 한 번씩 재보기. 집에 혈압기가 있다면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는 첫 1, 2주는 운동 전과 끝난 뒤에 혈압을 한 번씩 재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운동 도중에 어지럽거나 운동 후 혈압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낮아진다면 그 강도 시간을 줄이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약과 운동을 함께 점검하기. 아침마다 일어나면 심하게 어지럽고 벽을 잡아야 걸을 수 있을 정도일 때, 제자리에서 가벼운 스텝을 할 때도 가슴이 꽉 조이는 통증이 나타날 때, 운동 후 숨이 가라앉지 않고 5분 이상 심하게 가쁘게 느껴질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더 나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가끔 쉬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뜨거운 논쟁입니다. 약을 오래 먹는 리스크, 약을 끊고 방치했을 때의 리스크.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심장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60, 70대 이상 환자에게 아무런 조절 없이 방치하는 것은 거의 항상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다만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얼마나 낮추느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너무 낮춰서 어지러움 실신이 반복되는 것 역시 심장뇌혈관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수치와 생활을 함께 보는 조정입니다. 운동을 조금씩 늘려서 혈압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때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는 식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방향을 바꿔가야 합니다. 이쯤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동안 약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엉성하게 불규칙하게 먹고 있지는 않았나? 약은 나쁜 것도 전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버티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하루 10분 루틴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보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이렇게 권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진료 가실 때 이 영상에서 본 운동이랑 약 이야기 선생님께 같이 여쭤보면 어때? 의사와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과 약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장 건강을 위한 아주 큰 한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부분만큼은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해요. 약을 믿도에 약만 믿지 않는다. 운동을 하되 약을 버리지 않는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냐. 난 원래 운동이랑은 인연이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가로막는 생각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꿔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어떤 주인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마음속의 작은 브레이크부터 천천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나는 원래 운동이랑은 안 맞아. 젊을 때도 체육은 늘 꼴찌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야. 진료실에서 70대, 80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혈압 수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생각의 습관입니다. 몸의 습관은 조금만 바꾸면 따라오는데 머릿속에 오래 달라붙은 말들은 잘 떨어지지 않지요.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운동은 타고난 사람이나 하는 거다. 나는 원래 게으른 편이라서 평생 운동이랑은 인연이 없다. 이 말, 혹시 당신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과학적으로 보면 심장과 근육은 생각보다 오래까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꾸준한 가벼운 운동만으로 심폐 체력과 근력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70, 80대 어르신들에게 매일 10월라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1년 뒤 평소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 심폐 기능 지표가 운동하지 않은 같은 연령대보다 분명히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심장병을 앓았던 분들, 예를 들어 심근경색 이후에 심장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몇 년 동안 다시 심장 문제로 입원할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미 심장이 한번 크게 아팠던 분들에게도 뒤늦게 시작한 운동이 분명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시작하면 운동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미 손상된 심장이 생활 습관만으로 얼마나 회복되겠느냐. 그러나 많은 심장,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늦게 시작하는 운동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자꾸 반대로 속삭입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이미 늦었지. 운동하는 사람은 원래 몸이 가벼운 사람들이지 나처럼 아픈 사람 아니야. 여기서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볼까요? 혹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계신 건 아닐까요?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젊은이들, 마라톤 완주하는 친구들, 유튜브에서 복잡한 홈 트레이닝을 따라하는 사람들만 떠올리면서 저건 나와 상관없는 세계라고 선을 그으신 건 아닌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루 10분 루틴은 그런 운동 잘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르는 사람, 발목을 살짝 돌려주는 사람, 제자리에서 몇 분간 발을 들어 올리는 사람, 저녁에 불을 살짝 낮추고 몸을 정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심장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혈관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 이 주인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조금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있구나. 조금 후크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연구에서는 스스로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못했으니까 다 망했다. 고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전 불습 환경 논쟁도 있습니다. 심장병, 운동 능력은 타고난 체질과 유전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생활 습관이 대부분을 결정한다. 사실 정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유전이 바람의 방향이라면 생활 습관은 그 바람을 어떻게 맞을지 정하는 독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돛을 내리면 배는 움직이지 않고 돛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같은 바람 속에서도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 돛은 어떤 모양인가요? 나는 원래 운동 못해. 라는 문장으로 꽉 접혀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돛을 활짝 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서리 한쪽만 살짝 들어 올려보려 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심장을 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생각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행동의 문턱도 확 내려갑니다. 운동을 잘 하려는 마음 대신 심장을 조금 덜 힘들게 해 주려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하루 10분은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운동 못하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면서 내 심장에게도 그렇게 말해온 건 아닐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5초라도 스쳐갔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방향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5초를 그냥 흘려보낼지 작은 행동으로 연결할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괜찮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이렇게 스스로와 약속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운동선수가 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내 심장이 지금보다 덜 힘들게 뛰게 해 주려고 하루 2분만 투자해 본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 두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만이라도 이 문장을 볼 때마다 호흡 3분, 발목 펌프 2분, 미니 스텝 5분. 이렇게 아주 짧게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운동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늘 말하던 지인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분께 이 영상을 살짝 보내며
의사가 말하는 하루 10분 루틴인데 나도 오늘부터 해보려고. 이렇게 한 줄만 덧붙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10분은 혼자 하는 10분보다 훨씬 오래 가니까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다가 하루 10분 루틴을 3개월, 6개월 실천하면서 숨참과 가슴 답답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보지 않고 오늘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만 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현실 속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로 이 정도 가벼운 루틴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질문에 저는 의사로서 이론보다 사람 이야기로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오셨던 72세 남자, 어르신이 계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심혈관 위험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계셨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요즘은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도 2번은 서야 됩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 초음파에서 기능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심장 예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관도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었고 혈압도 들쭉날쭉했지요. 게다가 운동은 원래 나랑 안 맞다. 젊을 때도 운동은 안 했어요. 라고 단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오늘 당신과 나눈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루 10분, 아침 호흡 3, 4분, 점심 이후 발목 펌프와 의자 스트레칭 3분, 저녁에 조명 낮추고 누워서 호흡다리 정리 3, 3, 4분. 선생님,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심장 정리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딱 3주만 해보시고 그때 다시 숨찬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진료가 끝날 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분이 정말 집에서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4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직 숨은 차요.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 한 번만 서고 가요. 계단도 예전에는 거의 못 올랐는데 요즘은 손잡이 붙잡고 천천히 2층까지는 올라가 봅니다. 혈압 기록을 보니 예전에는 하루에도 105요시까지 튀었다가 120대까지 떨어졌다가 들쭉날쭉했던 수치가 요즘은 130 전후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숨이 찼다가 회복되는 시간 2분으로 줄어들었고 계단 1층 올라갈 때의 가슴 답답함도 확실히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조금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심장 재활 관련 연구들에서 자주 쓰는 지표 중에 6분 보행 거리,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6분에 255ml 정도밖에 못 걸으셨는데 3개월 뒤 다시 했을 때는 350m 이상을 걸으셨어요. 속도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심장 입장에서는 한 번에 더 오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 10분 운동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생활 전반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냐? 맞는 지적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 어르신의 생활 속에 실제로 바뀐 건 저녁 늦게 먹던 짠 국물을 조금 줄인 것, 그리고 매일 10분 심장을 위해 시간을 떼어둔 것, 이 2가지였다는 점입니다. 또 한 분, 75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숨참보다 두근거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느낌이 들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서성이곤 하셨죠. 심전도 검사에서는 가끔씩 부정맥이 보였고 혹시나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여행도 모임도 심지어 근처 시장 나가는 것도 점점 줄이고 계셨어요. 이분께는 특히 저녁 5분 정리 루틴을 강조했습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 TV 끄기, 누워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3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 10세트, 발목 돌리기와 발끝 당기기 1, 2분, 그리고 오늘 심장이 잘 버텨준 순간 하나 적어보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자다가 벌떡 일어나던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3주쯤 지나서는 일어나긴 하는데 예전처럼 숨이 급하지는 않다. 고 하셨습니다. 심전도 상해 부정맥 발생 빈도도 약간 줄었고 무엇보다 심장 두근거림을 느낄 때 아,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호흡이 있지 하는 대처법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느린 호흡과 이완 훈련을 병행했더니 부정맥 증상,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이 줄어들고 삶의 질 평가 점수가 올라갔다는 보고들이 여러 개 있어요. 물론 호흡만으로 병이 좋아졌다. 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심장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지금 들은 10분 루틴을 정말로 꾸준히 했다면 내 숨참과 가슴 답답함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아마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모르지 뭐, 안 해봤으니까 라는 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들과의 차이는 심장 상태가 얼마나 나빴느냐가 아니라 그 질문에 직접 답해보기로 마음먹었느냐에 있었다는 것. 혹시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조용히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4주만 해보고 내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나중에 다시 보기 쉽도록 저장해 두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기 7입대 이후 심장을 지키는 하루 10분 루틴 이야기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 나이를 몇 년은 되돌려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앞으로 7일 동안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 영상의 시작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사람의 심장은 더 가뿐할까? 이제 그 답을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로 직접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 함께 당신 심장의 데이 17을 열어볼까요? 이제 거의 끝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같은 70대인데 왜 어떤 사람의 심장은 더 가뿐할까? 지금 이 순간 그 답은 아주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심장을 살리는 건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아침에 천천히 숨을 돌려주는 3분 5분, 낮에 다리와 혈관을 깨우는 몇 분, 저녁에 심장을 쉬게 해주는 5분, 이렇게 하루 1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었지요. 과학적으로도 아주 작은 움직임의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더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몇 년 뒤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 10분이 하고 놀랍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그 10분을 매일, 매일 기억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저강도 활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뭔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강도가 있어야 진짜 효과다.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미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안전한 저강도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고 말하지요. 어느 쪽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심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맞게 꾸준히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10분이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며칠을 떠올려 보실까요? 혹시 이런 하루가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대충 끼니를 해결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다가 저녁엔 TV와 휴대폰을 보다가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쓰러지는 날들. 그 속에서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내 심장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려 합니다. 나는 오늘 내 심장을 위해 10분을 선물했는가? 앞으로 7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Day 1이 아침 호흡 3분 플러스 저녁 누운 호흡 3분, 숨만 바꾸는 6분에만 집중해보기. Day 3 아침 호흡 3분 플러스 낮다리 스트레칭 5분 플러스 저녁 누운 호흡 3분 발목 펌프, 종아리 허벅지 쭉 뻗기. 의자 미니 스쿼트 중 가장 편한 것부터 한두 가지 골라서 짧게라도 시작해보기. Day 5-7 아침 호흡 4분 플로, 낮다리 미니 스텝 6분 플로, 저녁 어분 정리, 루틴 하루 10분 루틴을 내 방식대로 조합해보고 어느 시간대가 가장 잘 맞는지 몸과 생활을 함께 살펴보기. 중요한 건 하루라도 못했다고 해서 역시 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과 근육은 시험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는 방향을 볼 뿐이에요. 3일 하고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쉴 땐 그래도 3일이나 했네 하고 다시 할 땐 오늘이 내 데이원이야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는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구들을 보면 얼마나 멀리까지 뛰었는가 보다 얼마나 꾸준히 움직였는가가 심혈관 건강과 더 깊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걷는 속도가 1초에 몇 걸음만 늘어나도 몇 년 뒤 건강 상태의 차이를 만든다는 보고도 있어요. 작은 변화가 긴 시간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요? 그래도 내 심장은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젊은 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내일의 심장은 오늘의 심장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아직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고 아직 걷고 앉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오늘의 심장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심장입니다. 이 젊음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잘 들었네.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의자에서 살짝 허리를 세우고 첫 번째 숨을 조금 더 길게 들이마셔 볼까요?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 제가 바라는 건 마라톤도 헬스장도 완벽한 식단도 아닙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할 때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TV를 보기 전 3분만이라도 다리와 발목을 움직여 보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수고한 심장에게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한 번 더 말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느새 하루 10분 심장 루틴은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한번 해보겠다 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짧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7일 심장 지키기 시작합니다. 혹은 아침 호흡부터 해볼게요. 당신의 한 줄 댓글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7일 뒤 숨참과 가슴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음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분께 조용히 건네주세요. 한 사람의 심장이 편해지면 그 주변 사람들의 하루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심장에게 제가 대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는 조금 덜 힘들게 뛰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요.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당신 심장의 새로운 첫날로 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